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현장,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여러분들 KTX 열차 많이들 타보셨죠? 최근 KTX가 완전 개통되면서 서울과 부산까지 2시간 20분이면 오갈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부산과 울산 등 동남권 지역경제에 커다란 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97회째 지역경제 매거진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완전 개통을 맞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뉴스와 전문가 대담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보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KTX 2단계 구간 개통식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마침내 지난 1일 완전 개통됐습니다. 동대구와 부산을 잇는 128.5km의 2단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서울, 부산이 기존에 비해 22분 앞당겨진 2시간 18분 거리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지난 1992년 착공된 이래 19년의 기간이 소요됐고 건설 사업비만 무려 20조 7,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는 울산과 신경주, 김천과 오송역 등 5곳에 새롭게 역이 신설됐습니다. KTX 울산 역사는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KTX 울산역 개통식장입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박명우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울산역 개통으로 해서 우리 울산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우리 시민들의 일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신경주역과 김천구미역에서도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해 개통식을 축하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으로 서울, 부산은 2시간 18분, 서울, 울산은 2시간 11분, 서울, 김천은 1시간 15분에 연결됩니다. 서울 본사 회의가 잦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시외 버스를 타고 동대구역 KTX에서 이제 고속철도를 타고 올라가는 바람에 거의 4시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이제 울산에 KTX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2시간 11분 정도면 서울에 도착하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경주 등 2단계 구간 도시 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의 경우 서북간 산업단지와 역세권이 연계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는 답보 상태에 빠진 지역 관광 사업이 KTX 신경주역 신설로 관광도시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이들 동남권을 연결하는 문화, 유통, 관광 산업의 포스트로서 향후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부산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울산과 경주 시민의 부산 활동 비중이 현재 4%에서 10%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KTX의 완전 개통은 국내 여객 운송수단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선 항공을 전담했던 지역 공항들은 향후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데요. 실상은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TX 2단계 구간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울산공항 등 지방공항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주, 포항 일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고 요금이 비싼 항공편보다 KTX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공항은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KTX 울산역 개통 이후 당장 항공 여객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울산공항은 조만간 적자공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공항 관계자들은 몇 달 전부터 울산 지역 기업체를 찾아다니며 공항 이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승객 수가 줄어들면 항공기 편수가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는 공항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항 측은 이에 따라 최근 울산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울산공항의 이 같은 위기감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대구공항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이후 김포 대구 승객이 80%나 줄어들어 3년 만에 노선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울산 김포 노선은 향후 이용객이 60.7%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TX 2단계 노선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어있는 부산 김해와 포항공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연구원은 포항공항 43.6%, 김해공항 22.8%의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완전개통이 국내 여객 운송산업 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이번 KTX 완전개통을 계기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 레저 분야 등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지역 사람들의 수도권 활동이 증가하는 이른바 수도권 빨대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KTX의 완전개통으로 부산, 울산 등 동남권과 서울 간의 명실상부한 반나절 생활권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서울 활동이 증가하는 이른바 수도권 빨대 효과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본격 운행에 들어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은 부산과 울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 교육, 의료, 문화 등 고급 서비스 분야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집중될 우려가 높습니다. 반면 관광 등의 분야에선 부산과 울산, 경주 지역으로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 심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빨대 효과가 분야별로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교육 분야의 경우는 시간적 거리가 단축되면 서울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역 의료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의료진과 시설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는 수도권 병원으로 지방 환자들이 더욱 몰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도권보다 절대 열세인 지역 문화계는 서울에서 열리는 유명 공연이나 전시 등도 한나절이면 즐기고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걱정이 대상입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지역 소비자들의 수도권 유입 현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들은 부산 지역보다는 울산 지역에서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접한 부산, 대구로 흡수되는 삼중의 빨대 효과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 부문은 10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이 없는 울산은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로 환자들이 유출될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빨대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 레저 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TX 완전개통으로 서울 사람들의 부산 활동은 1.2%에서 3.4%로 2.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계절 골프가 가능한 지역 골프장을 비롯해 각종 지역 축제, 선박을 이용한 크루즈 여행이나 일본 관광 등과 KTX를 적극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이 최근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돼 적극 나선다면 빨대 효과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SEN 박경호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발전연구원 정현욱 박사를 모셨습니다. 앞선 뉴스 리포트를 통해 보셨습니다만 KTX 2단계 구간 개통을 계기로 지역 경제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KTX 2단계 구간 개통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KTX 2단계 구간 개통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요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예, KTX 2단계 개통으로 이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KTX 개통의 어떤 접근성 개선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유동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런 유동인구의 증가는 다시 지역의 관광산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긍정적 부분을 지역에서는 좀 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빨대 효과를 우려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극히 적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TX 2단계 구간 개통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과제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 그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의료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그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의 그 탈울산 그리고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1000병상 이상의 그 병원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대한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그 1단계 구간인 대구의 그 사례를 보면 KTX 개통 전후 그 서울 지역의 병원 이용률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용률을 보면 KTX 개통 후에 약 그 44%가 서울 병원 이용 증가율로 나타났고, KTX 개통 전이지만 울산도 약 한 37%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KTX 개통 후에는 이러한 그 빨대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수요는 지역의 어떤 그 일반적인 소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도 개통과 관련 없이 이런 수요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KTX 개통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엔 그 유통 서비스와 그리고 문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유통 서비스 문화 부분에서 이번 KTX 2단계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빨대 효과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박사님, 그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앞서 언급한 의료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정차역 간의 서비스 기능이라든가 서비스 질적 차이로 특정 지역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의 경우는 이제 KTX 개통으로 해서 절대적인 그 서비스 이용 빈도는 이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차역 간의 그 비교를 할 때 서울 지역으로의 어떤 이용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구에서는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를 보면 사실 그 서울 지역과 그 2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이제 시간 거리가 있고, 또 지역에서도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질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KTX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구와 같은 이런 빨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고, 향후 좀 지역에서도 보완할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KTX 2단계 구간 개통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반면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더 클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지역의 관광 산업에서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박사님,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울산 서부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풍부한 산악 관광자원과 역사 문화 관광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KTX역과 이러한 관광 자원을 어떻게 잘 연계하는가,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서부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KTX 역세권에 울산 KTX 역세권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 혹은 울산만의 기능들이 우리가 역세권에 좀
입지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은 자동차 도시입니다. 따라서 역세권에 이런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자동차 플라자라든가 이와 복합해서 복합 쇼핑몰 뭐 이런 식으로 입지시킬 경우에 서부권의 관광장과 연계해서 차후에 관광객 유입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KTX 2단계 구간 개통을 계기로 다른 지역보다 특히 울산 지역이 가장 타격이 클 것이다 또는 또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울산은 산업 수도인 만큼 지역의 산업 경제 인프라와 연계된 KTX 개통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높은 것 같은데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분석을 좀 한번 해주시죠. KTX 여기 입지하는 서부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SDI를 비롯한 하이테크밸리 그리고 길천 산업단지 그리고 인근의 상북 농공단지 등 다양한 산업 기반들이 일단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바로 인근에 또 울산과학기술대가 있기 때문에 산학연 연계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KTX 역세권에 이러한 산학연 연계를 위한 R&D 연구단지라든가 첨단 산업단지를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산학연 연계를 통해서 인근에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입지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어떤 연구단지를 역세권에 입지할 경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KTX 2단계 구간 개통으로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울주구 삼남면에 위치한 KTX 울산역 및 그리고 역세권의 잠재력은 어떤지 한번 궁금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박사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KTX 여기 입지한 지역들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금 현재 KTX 여기 입지하고 있고 더불어서 기존의 고속도로와 국도가 이제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서부권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그리고 산업 경제, 그다음에 역사, 문화, 관광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울산의 어떤 창조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지역이 현재 지금 미개발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업 시설로 위주로 되어 있던 역세권 개발의 활성화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산업 어떤 기반 수요를 우리가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역세권의 어떤 공간적 범위를 좀 더 확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KTX 2단계 구간에 위치한 부산과 울산 그리고 대구 지역이 이번 KTX 완전 개통을 계기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높은데요. 박사님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지금 KTX 여기 이제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 경주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세 지역은 동일 광역 경제권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이제 안에 있는 어떤 지역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좀 더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지역이 일단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양관광,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 지들 울산 같은 경우는 같은 역사 문화지만 선사시대 청동기의 어떤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 자원을 육성하고 활성화해서 일단 관광 자원 간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광역권의 어떤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권이라든가 호남권의 어떤 수요들을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을 맞아 보도 특집으로 꾸며본 97회째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